이번에는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패러럴 플로우 경우에는 뜨거운 거 그다음에 차가운 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건 이렇게 흐르고 차가운 건 이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온도 분포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뜨거운 쪽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쪽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부분, 열교환기의 여기 입구고 여기가 이제 출구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델타 T1,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상관이 없이 그 열교환기의 입구 부분이 있어요. 입구 부분에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의 온도차를 델타 T1, 그 다음에 열교환기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엑싯의 온도차를 델타 T2, 이렇게 이제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중간이 됐을 때 인피니테시멀리 스몰한 컨트롤 발륨을 잡고 여기에 온도차는 델타 T. 이렇게 됐을 때 뜨거운 쪽이 이렇게 가면서 온도를 이제 열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쪽은 반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전달된 그런 열량이 있다. 자, 이거를 패러럴 플로우의 경우하고 똑같이 그래서 해보면은 맨 끝에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가서 보면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의 경우에도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우리가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계산할 때 델타 T2, 여기 델타 T2 빼기 델타 T1 나누기 로그 델타 T2 나누기 델타 T1 했던 것처럼 이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도 똑같은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 패러럴 플로우가 될 때는 여기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두 개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 델타 T1을 했을 때 두 개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나가고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델타 T1, 델타 T2를 했는데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가 되면은 이거 가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델타 T1 이걸 계산하게 될 때 얘는 들어가고 얘는 나가는 거고, 이쪽에 가서 보면 얘는 나가고 얘는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교환기 입구, 열교환기 출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델타 T1, 델타 T2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이걸 잘못해서 여기 이쪽하고 여기 차이를 빼갖고 델타 T1을 하고 이거 차이를 빼서 델타 T2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가 돼도 그냥 열교환기 입구, 열교환기 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온도차를 빼는 거예요. 온도차를 빼면 델타 T1, 여기 뭐 예를 들어 델타 T2가 나오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델타 T2 빼기 델타 T1 나누기 로그 델타 T2 나누기 델타 T1 한 것처럼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우리가 똑같이 계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이 양쪽에 뜨거운 쪽, 그 다음에 차가운 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온도가 같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계산하면 항상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의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이 패러럴 플로우의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크다는 얘기는 Q는 UA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인데, 이 주어진 조건이 똑같을 때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카운터 커런트가 항상 크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전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규모의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하고 패러럴 플로우 열교환기가 있고 똑같이 이 온도 조건이 같다고 하면은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의 이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패러럴 플로우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전달된 열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교환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항상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면 이게 크니까 UA를 작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가 같다고 하면 면적을 작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도 LMTD가 크기 때문에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가 똑같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다.
반대로 면적이 똑같으면 그때는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를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페이스가 한정이 돼 있어서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항상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열교환기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C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번은 뜨거운 쪽하고 이제 차가운 쪽, 이제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 뜨거운 쪽에 M.C.P,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운 쪽에 M.C.P, 다시 말해 히트 커패시티 레이시 똑같으면 그럼 얘가 잃어버린 델타 T만큼 얘가 잃어버린 델타 T가 똑같이 돼야 되니까 두 개가 기울기가 똑같이 변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우리 상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요거 두 번째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베포레이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베포레이터 안에서는 예를 들어 7도시에서 냉매가 부글부글 끓어갖고 쭉 7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빌딩에서 온 물이 15도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뭐 9도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냉면 온도가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는 이 냉매 쪽에서는 온도 변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7도가 되니까. 온도 변화가 없는데도 열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온도 변화가 없는데 지금 열이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쪽의 히트 커패시티 레이시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된다. 거기 온도 변화가 없는데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베포레이션이 될 때는. 자, 반대로 이제 컨덴서 가서 보면 컨덴서 이쪽에서 45도로 쭉 컨덴세이션이 되고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 컨덴세이션이 일어난 이 부분에는 온도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뜨거운 쪽이죠, 여기가. 이 뜨거운 쪽에 히트 커패시티 레이시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가 되면 결국은 차가운 쪽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이베포레이터 컨덴서를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베포레이터 컨덴서에서는 온도 변화가 안 생긴다. 온도 변화가 안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은 C에다가 곱하기 델타 T를 해야 되는데 이 델타 T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 게 거의 무한대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만 그냥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러럴 플로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 크로스 플로우, 많이 사용하는 크로스 플로우를 공부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쉘 튜브 열교환기를 공부해야 돼요. 이걸 해서 여기서 LMTD나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부터 크로스 플로우나 쉘 튜브 열교환기 이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하느냐 하면, 이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카운터 커런트 그 식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제 푸는데 이게 실제로는 카운터 커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열교환기 코렉션 해줄 수 있는 팩터를 곱해주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쉘 튜브 열교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멀티패스 예를 들어 쉘 튜브 열교환기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쉘 사이드가 있고 튜브 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카운터 커런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LMTD를 계산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 이 쉘 튜브나 크로스 플로우의 경우에는
이 카운터 커런트보다는 LMTD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 값이니까 주어진 이 인렛 아웃렛 조건에서는. 그래서 뭘 계산하냐? 여기 나와 있는 Heat Exchanger Correction Factor를 계산해서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계산은 카운터 커런트로 했지만 실제는 카운터 커런트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퍼포먼스가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곱해주는 얘를 열교환기 코렉션 팩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교환기 코렉션 팩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쉘 사이드가 있고 이쪽에 튜브 사이드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여기 P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R 값이 계산이 됩니다. P하고 R 값을 계산해요. 튜브 사이드, 그 다음에 쉘 사이드의 온도를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뭐 예를 들어 P 값이 여기 0.59, 그 다음에 여기 R 값이 예를 들어 뭐 여기 나와 있는 여기다. 그러면 여기 나오면 얘로 쭉 올려갖고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0.8이 나오면 0.8을 이 앞에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카운터 커런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터 커런트보다는 원래 LMTD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낮은 정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P값하고 R값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 Heat Exchanger Correction Factor가 이제 나오게 돼요. 이걸 곱해주게 되면 모든 계산은 카운터 커런트로 하고 거기다 곱하기 열교환기 보정계수를 곱해서 그래서 열교환기 성능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다. 자, 멀티패스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플루이드가 핀이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플루이드가 언믹스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밑에 있는 경우는 하나는 믹스고 하나는 언믹스가 돼 있는 거 내가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 설명하면서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푸는 거냐? 어떻게 푸는 거냐? 내용은 똑같아요.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거기서 R 값하고 그 다음에 P 값을 계산해서, 그래서 P 값하고 R 값 계산하면 뭐 0.9든지 어디가 이게 나오게 되면 얘를 곱해주는 거다. 곱해주는데 가서 보면 여기 두 개의 플루이드가 다 언믹스가 된 경우가 있고 하나는 믹스, 하나는 언믹스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두 개가 다 언믹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언믹스 되고 다른 하나는 믹스가 되어 있는 건지 이걸 보고 거기에 맞는 그림 11-10이나 11-13이나 이거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패러럴 플로우 설명했어요.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커런트도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렇게 계산이 된다. 여기 입구, 여기 출구할 때 델타 T1, 델타 T2 이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는 거다. 근데 이 입구, 출구 조건이 똑같으면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가 가장 크다. 이 LMTD가. 패러럴 플로우가 제일 낮고 카운터가 제일 크고 패러럴 플로우가 제일 낮고 크로스 그 다음에 쉘 앤 튜브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쉘 앤 튜브하고 크로스 계산을 할 때는 카운터 커런트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LMTD를 계산한 다음에 실제는 카운터 커런트가 아니니까 R 값하고 P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열교환기 보정 계수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열교환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제 11-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카운터 커런트 컨센트릭 튜브 열교환기가 있다. 그러니까 튜브가 있는데 튜브 밖에 또 하나의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뜨거운 거 한쪽으로 차가운 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가서 보니까 뜨거운 쪽 이쪽으로 여기 환상 공간이 이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환상 공간에 오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커다란 터빈이 있고 그러면 터빈 날개 이 블레이드를 식혀야 돼요. 그 블레이드를 식히기 위해서 오일을 보내요. 오일이 뜨거워져요. 그 오일 뜨거워진 놈을 차가운 물하고 이제 열을 교환해서 그래서 오일을 차갑게 해서 다시 이제 보내줘야 돼요. 이런 오일 쿨러라고 하는 게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환상 공간에 오일이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 튜브 쪽에 차가운 물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열을 이제 교환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플로우 레이시 두 개가 이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오일은 100도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60도로 나가고 그다음에 물은 30도로 나가서 얼마로 나가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열이 얼마만큼 교환이 되고 이런 열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열교환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당장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아주 그냥 가장 간단한 이런 조건에서 오일 쿨러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 디멘션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길이를 해야만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일단은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 그건 m.cp 델타 t 해서 뜨거운 쪽은 100도, 60도 나와 있으니까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 나오면은 그게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이라고 하면 이거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 온도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는 뜨거운 쪽에서 여기 온도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LMTD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LMTD를 알면 Q는 UA LMTD 이거 계산하면 U 값을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 A를 알게 되니까 이 A 면적해서 길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성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m.cp 델타 t 뜨거운 쪽을 하니까 얼마가 이제 열이 교환이 되냐. 가서 보니까 8,524와트가 이제 교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은 m.cp 이거 다 계산해서 보니까 얘는 40.2도가 나와요. 그래서 Q는 UA LMTD 이걸 이제 계산해서 먼저 LMTD 여기하고 여기 온도차, 여기하고 여기 온도차 계산하니까 43.2도 LMTD가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U를 알아야 되는데, U를 알기 위해서는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 거기에 열전달 계수를 알아야 돼요. 열전달 계수. 이 열전달 계수 알아야 되니까 이 튜브 쪽에 이렇게 흘러갈 때 열전달 계수, 디투스-보엘트 이퀘이션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컨센트릭 튜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튜브 바로 요 위쪽에 열전달 계수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분 책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면 그러면 HI하고 HO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애뉴러스에서 요 튜브 쪽, 요 가까운 쪽에 열전달 계수 계산하는 게 여러분 이건 가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면 이 튜브 쪽으로 흘러갈 때 열전달 계수는 2250.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하면 이 튜브 바깥쪽에 오일이 흘러가는 쪽은 38.4 이게 나오니까 U 값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U 값 알게 되면 그러면 U 그 다음에 A는 이 면적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 L을 곱해주면 면적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66.5m가 나온다는 거예요. 66.5m가 나와야 8kW를 우리가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66.5m를 길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66.5m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갖고 하나 하고 또 옆으로 해서 하나 하고 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이 오일을 쿨링할 수 있는 오일 쿨러를 뭐 예를 들어 1m 정도 이 안에다가 66.5m를 집어넣어주면 한쪽으로 기름하고 물이 들어오는 거 다른 쪽으로 기름하고 물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형태의 오일 쿨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핀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예요. 여러분이 이제 안쪽에도 핀을 달고 바깥쪽에도 핀을 달면은 66.5가 아니라 어쩌면 뭐 10m나 15m 정도만 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박스가 아까는 1m 뭐 1m였는데 이번에는 뭐 0.3m가 되면 그러면 오일 쿨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이 열교환기의 길이를 계산하는 걸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1-2는 이번엔 쉘앤튜브 열교환기인데, 쉘앤튜브 열교환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한쪽으로 여긴 오일이, 이 튜브 쪽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오일이 흘러가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튜브가 몇 개가 들어있냐, 10개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 8개 패스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쉘앤튜브 열교환기가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일단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라고 이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160도에서 100도로 떨어지고 얘는 15도에서 얼마로 올라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여기 m.cp 델타 t 해서 열량을 계산하고 밑에 있는 거 m.cp 델타 t 하면 여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고 다 알게 되니까 LMTD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한 거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뭘 곱해줘야 되냐?
열교환기 코렉션 팩터를 계산해 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자, 어찌됐든 이 매스 플로 레이션 이런 거 모든 거 다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U 값은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F 값 이거 구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 R 값하고 P 값하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럼 그걸 사용해서 F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튜브가 있고 패스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F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R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P 값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그 그림에 가서 R 값, P 값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교환기 코렉션 팩터가 0.87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집어넣어주면, 그럼 길이가 이제 37.9m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번에 쉘 앤 튜브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카운터 커렌트가 아니고 계산은 카운터 커렌트로 해서 LMTD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F 값을 거기 나와 있는 차트에 가서 R 값하고 P 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0.87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하면 이펙티브니스 그 다음에 NTU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교환기 할 때 실제 LMTD보다는 이펙티브니스 NTU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이펙티브니스 NTU가 뭔가를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LMTD methods are good with known inlet and outlet temperatures. 자, 그러면 뜨거운 쪽, 차가운 쪽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게 네 개를 다 알면은 그럼 LMTD가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교환기 이 성능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전달된 열량이 얼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오는 온도, 이쪽에 들어오는 온도, 인넷 템퍼러처만 알게 되고 그래서 이펙티브니스 NTU를 가지고 그래서 아웃렛 템퍼러처를 계산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세상에 나가면 많은 경우 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런 데 가면은 이미 열교환기가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인넷, 아웃렛, 이게 이 인넷하고 여기 인넷이 주어졌을 때 이럴 때 이펙티브니스 NTU를 사용해서 아웃렛 온도를 계산하는 이런 것이 세상에 나가면 대다수의 엔지니어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To define the effectiveness of a heat exchanger, we must first determine the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 Qmax라고 하는 거를 determine을 해야 된다. 이거 이미 여러분이 사실은 연력학 배울 때 가스 터빈이나 이런 거 배울 때 리제너레이터 이런 거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리제너레이터 이런 거 할 때 이미 뭐 열교환기의 이펙티브니스가 얼마다 이걸 놓고 계산해라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이 열교환기를 다루면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직접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여기 가서 보니까 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이제 A 경우가 있고 여기 이제 B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먼저 이 A 경우를 한번 A 경우 요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A. 자, 이 경우는 뜨거운 쪽이 있고 이제 차가운 쪽이 있는데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겪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쪽이 있고 온도 변화를 적게 이렇게 겪는 플루이드가 뜨거운 쪽이든 차가운 쪽이든 하나는 온도 변화가 크고 하나는 온도 변화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A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열교환기가 여기는 지금 한 뭐 1m 뿐이 안 되는데 열교환기가 무한대로 커졌다고 생각해요. 열교환기가.
A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A, 열교환기가 무한대로 커지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으니까 뜨거운 쪽은 THI부터 시작을 해서 온도 변화를 많이 겪으니까 맨 끝에 가면은 저 열교환기가 저 미국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뜨거운 쪽의 맨 끝에 출구 온도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차가운 쪽에 들어가는 온도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수렴이 안 되고, 다이버전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잘 봐요. 첫 번째 A 경우는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가 많은 거예요. 이 경우에 열교환기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뜨거운 쪽에 온도가 들어와서 이게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맨 끝에 가게 되면 얘 온도가 차가운 쪽 들어오는 온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교환기가 이렇게 맥시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열량은 얼마냐? 위에 있는 거 m.cp, 그렇죠? 위에 있는 뜨거운 거, 거기에서 THI에서부터 얘가 쭉 해서 THO까지 가는데 THO가 뭐하고 똑같냐? TCI하고 똑같아요. 그만큼이 맥시멈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맥시멈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 열교환기는. 왜? 1m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제는 그만큼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요 B를 우리가 이펙티브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열교환기가 무한대가 되면 이 뜨거운 놈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기 때문에 뜨거운 놈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 TCI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전달될 수 있는 열량은 얼마냐? m.cp 뜨거운 쪽 이거에다가 THI에서 TCI까지가 맥시멈인데 실제는 얼마냐? 여기 THI에서 THO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는 70까지는 못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70 나누기 100을 하면 이 열교환기의 이펙티브니스는 0.7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이 경우에는 자, 보도록 해요. 뜨거운 쪽에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은 거예요.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으면은 온도차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 비교하면 차가운 쪽의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크다. 그러면 뜨거운 쪽은 작아요. 뜨거운 쪽의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으면 뜨거운 쪽이 최대 온도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맥시멈 열 전달되는 열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H 뜨거운 쪽에 m.cp 그 CH 곱하기 THI에서 TCI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자, 이번에 B를 보도록 하겠어요. B. 이 B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가 작고 그다음에 차가운 쪽이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한 1m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를 무한대로 늘려놨다. 미국까지 가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면은 발산하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수렴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차가운 쪽이 쭉 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뜨거운 쪽 들어오는 온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쪽. 그렇죠? 자, 그럼 이 B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이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운 쪽이 온도 변화가 커요. 그 얘기는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이 경우에는 뜨거운 쪽이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크고, 그 다음에 콜드 쪽이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맥시멈 전달된 열량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얘가 여기까지 끝까지 갈 때 그 온도가 뭐예요? THI에서 TCI까지. 여기 THI부터 TCI까지에다가 뭘 곱해? 여기에 CC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 경우에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자, A 경우는 뜨거운 쪽이 많은 온도 변화를 겪는 거예요. 뜨거운 쪽의 Heat Capacity Rate이 작은 거예요. B 경우는 차가운 쪽이 많은 온도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쪽이 히트 커패시티 레이트이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통적으로
여기 maximum heat transfer rate은 일단 양쪽이 보니까 TH 빼기 TCI, TH 빼기 TCI는 같아요. 여기 요거 같고 요거 같으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CC고 밑에는 CH예요. 그러면 위의 경우 CC하고 CH를 비교하면 CC가 미니멈이 되는 거고 맥시멈하고 하나는 미니멈 하나는 맥시멈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 CH가 역시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식이 두 개 나와 있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은 열교환기가 A 형태가 되든 열교환기가 B 형태가 되든 항상 C minimum이라고 하는 건 heat capacity rate이 작다는 거예요. heat capacity rate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커야 돼. 온도 변화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클 때가 얼마냐? THI 빼기 TCI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를 구하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카운터 커런트 열교환기 이거 했을 때 구성이 되면은 A 경우하고 B 경우 외에는 없어요. A 경우는 뜨거운 쪽이 온도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heat capacity rate이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이 뜨거운 쪽이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C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최대로 온도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냐? THI에서 TCI까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B를 가서 보면 이 B는 차가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거예요. 이게 많이 겪는다는 얘기는 차가운 쪽이 C, heat capacity rate이 작은 거예요.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최대 온도 변화가 얼마냐? THI에서 TCI까지 변하게 돼요. 그래서 A든 B든 망라를 다 해서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면 이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은 C minimum, 뜨거운 쪽이든 차가운 쪽이든 둘 중 안에 하나가 미니멈입니다. 그 값에다가 최대로 벌어질 수 있는 온도는 THI 빼기 TCI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펙티브니스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 경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THI에서부터 TCI까지 변한 게 맥시멈이고 실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한 게 실제예요. 그래서 그 실제 온도차 나누기 맥시멈을 해주면 그게 이펙티브니스가 되는 거다. 이펙티브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 열교환기는 1m뿐이 안 돼요. 맥시멈은 미국까지 가는 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그 열교환기가 전달한 열량 그거 나누기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 하면 이게 그 열교환기의 이펙티브니스다. 이펙티브니스를 1로 하면 좋지요.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열교환기가 10m, 20m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실제 비행기에다 무슨 그런 열교환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이펙티브니스는 0.8로 한다든 0.7로 한다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나왔던 이 A 경우하고 B 경우하고 실제로 전달된 열량을 이펙티브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실제 전달된 열량이고 밑에 있는 게 맥시멈 전달된 열량이에요.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펙티브니스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원하느냐? 실제 전달된 열량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달된 열량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펙티브니스에다가 C 미니멈, 뜨거운 쪽이든 차가운 쪽이든 이 히트 커패시티 레이시 미니멈이 된다는 거 온도차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THI 빼기 TCI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이게 전달된 열량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LMTD에서는 UA LMTD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열교환기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에 게 많은 온도 변화를 겪는 게 있고 뜨거운 쪽이 밑에 거는 차가운 쪽이 많은 온도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맨 끝에 가서 전달된 열량을 계산하면 Q는 이펙티브니스에다가 그 다음에 C 미니멈에다 미니멈 둘 중 안에 하나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히트 커패시티 레이시 작다는 거예요. 작으면 온도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THI 빼기 TCI 뜨거운 쪽에 들어오는 거 차가운 쪽에 들어오는 거 이 온도차 이거 빼주면은 그게 맥시멈 온도차가 되고 이렇게 된 놈이 만일에 이 놈을 LMTD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UA LMTD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펙티브니스 NTU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다 조합을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effectiveness는 뭐의 펑션이냐 하면 NTU, Number of Transfer Un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Number of Transfer Unit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UA 나누기 C 미니멈. 단위가 다 킬로와트 퍼 디그리 셀시우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 단위가 같으니까 얘가 무차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umber of Transfer Unit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미니멈이면 하나가 맥시멈이 되겠죠. 이게 한쪽이 온도가 많이 변하면 한쪽이 온도가 작게 변할 거예요. 많이 변하는 쪽을 C 미니멈으로 했으면 적게 변하는 쪽은 C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B를 히트 커패시티의 레이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CR로 우리가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effectiveness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NTU하고 그 다음에 C 미니멈하고 C 맥시멈하고의 B, CR하고 이거의 펑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만 기억을 하고 effectiveness가 NTU하고 그 다음에 CR의 펑션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먼저 parallel flow 우리가 이 LMTD 이거 공식을 쭉 이렇게 이제 할 때 parallel flow를 가지고 쭉 했으니까 우리가 parallel flow에 대해서 effectiveness하고 NTU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effectiveness NTU의 상관관계식인데 우리가 먼저 봤던 parallel flow 열교환기 이렇게 흘러가고 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했을 때 LMTD 계산하고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effectiveness NTU를 계산하자.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번에는 뜨거운 쪽이 미니멈으로 그렇게 놓자 이거예요. 뜨거운 쪽이 미니멈이니까 뜨거운 쪽이 많이 변하고 차가운 쪽은 작게 변하고. 그렇죠? 이러한 경우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퀘이션 11-21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effectiveness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뜨거운 쪽이 미니멈이니까 뜨거운 쪽이 많이 변화를 겪는 거예요. 뜨거운 쪽이 얼마가 최대냐? THI에서 TCI까지가 최고고 실제로는 THI에서 THO까지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 경우 최대는 THI에서 TCI까지가 최대고 실제는 THI에서 여기 THO까지가 실제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 미니멈하고 C 맥시멈은 이렇게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P 미니멈은 어디서 뜨거운 쪽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H를 써줬고 그 다음에 맥시멈은 콜드 쪽에서 발생한다는 이렇게 써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 뜨거운 쪽에 M.CP 델타 T하고 차가운 쪽에 M.CP 델타 T가 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값이 같아야 되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이제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M.CP 델타 T 이렇게 놓은 여기에서 M.CP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공식 11-13을 한번 가서 보자. 공식 11-13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패러럴 플로우 열교환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이 패러럴 플로우 열교환기 거기 LMTD 할 때 이 공식 11-13이 나오니까 이 공식 11-13에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요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UA 이렇게 이제 써주고 CH가 이번에 미니멈이라고 했으니까 미니멈 맥시멈을 해서 다시 써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C 미니멈으로 얘를 빼내게 되면 그러면 1 더하기 C 미니멈 나누기 C 맥시멈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NTU다. 요 놈이 NTU예요. 자, 그러면 여기 로그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이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온도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을 다시 어레인지 하자. 밑에 있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게 THO 빼기 TCO인데 여기에다 어떻게 했냐? THI를 더했다가 빼줬다 한 거예요. 여기다 더했다 빼줬다 이제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거 해주고 여기 왼쪽은 그대로 두고
예, 그리고선 여러분이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주면은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이펙티브니스 했던 이 엡실론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11-26하고 여러분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여기 가서 뭐 TCO가 있는데 이 TCO를 요 공식에서 TCO를 계산하면 TCO가 요렇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그 TCO를 가져다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다시 어레인지를 하면 맨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놈을 다시 정리를 하면 11-29처럼 돼서 이펙티브니스가 NTU하고 C 미니멈하고 C 맥시멈의 B, CR로 이제 표현이 돼요. 요게 뭐냐? 패러럴 플로우의 이펙티브니스하고 NTU의 상관관계식이에요. 자, 이거를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니 다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패러럴 플로우,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쉘 앤 튜브 플로우, 그렇죠? 그 다음에 크로스 플로우 이런 데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이 이펙티브니스하고 NTU를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펙티브니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되냐? NTU하고 CR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있냐? 우리가 NTU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할 때? 이펙티브니스하고 CR을 알게 될 때는 똑같이 이런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펙티브니스, NTU 이러한 그 방정식을 이펙티브니스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NTU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 어찌됐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패러럴 플로우,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그 다음에 이 쉘 앤 튜브 플로우, 열교환기, 그 다음에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 여기에 대해서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이런 방정식 아니면 NTU에 대한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크로스 플로우인데 크로스 플로우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플루이드가 다 언믹스가 돼 있을 때 여기 NTU가 얼마고 그 다음에 CR이 얼마일 때 값이 얼마냐. 이거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40년 전, 50년 전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을 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서 그림으로 해서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방정식으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플루이드는 믹스가 되고 하나는 믹스가 안 돼 있는 이와 같은 크로스 플로우에 여기 이펙티브니스하고 NTU의 이런 그 관계식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이펙티브니스 NTU인데 이게 쉘 앤 튜브 열교환기,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 여기 가서 보면 one shell tube, many multiple, two tube pass. 여기 가서 보면 two shell tub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루는 게 one shell tube냐, one shell, 그 다음에 아니면 two shell, 그 안에 이제 튜브 패스가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펙티브니스 NTU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쉘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게 필요치 않다. 저런 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펙티브니스 NTU 관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교환기 시험을 봅니다. 이 열교환기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열교환기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 크로스 플로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펙티브니스 NTU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NTU가 얼마, CR이 얼마일 때 이펙티브니스는 얼마다. 두 개가 다 믹스가 돼 있냐. 두 개가 언믹스가 돼 있냐. 하나는 믹스, 하나는 언믹스냐. 아니면 쉘 앤 튜브 열교환기 같으면은 튜브 여기 있는 것처럼 쉘 패스가 하나가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적당한 그림을 찾아서 여기에 NTU가 얼마, 그 다음에 CR이 얼마가 이게 될 때 이펙티브니스가 얼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은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이해가 이제 될 거예요. 핫 이그조스 가스가 있어요. 핫 이그조 아주 뜨거운 이그조스 가스가 있는데 핀드 튜브 열교환기에 이제 들어간다. 근데 뭐냐?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00도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제 100도로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35도로 들어가서 125도로 이쪽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더 이그조스 가스 스페시픽 히트, 오버롤 열 전달 개수, 가스 사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열 전달 개수는 100와트 per 미터 자승 켈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determine the required gas side surface area를 effectiveness NTU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교환기 계산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열교환기 사이즈를 정하라는 거예요. 열교환기 사이즈를 정해라. 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LMTD 방법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LMTD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하고 Effectiveness NTU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하고 2개를 다 해서 2개의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 2개가 똑같은 그런 방정식과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그래서 차가운 쪽에 M.1서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4197이고, 뜨거운 쪽으로 이제 이걸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1889예요. 그러면 2개를 비교합니다.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에 C를 계산했더니, 이 차가운 쪽하고 뜨거운 쪽을 계산했는데, 뜨거운 쪽이 1889고, 차가운 쪽은 4197이니까, 뜨거운 쪽이 C가 작은 거예요. C 미니멈이 1889인 거예요. 작은 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쪽,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C 미니멈이 1889에 뜨거운 쪽의 온도, 차가운 쪽의 온도를 아니까 전달된 열량이 5 곱하기 10의 5승 와트가 된다.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달된 열량은 M.CP 델타 G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와요. 예. 이렇게 계산하니까 effectiveness가 0.75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effectiveness가 0.75. 자, 그 다음에 C 미니멈하고 C 맥시멈 값이 0.45가 나오니까 그러면 NTU, 이거 계산하면 NTU는 이런 식으로 해서 UA 나누기 C 미니멈 해서 값을 계산하면 2.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면적이 이만큼이 된다고 하는 거를 금방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Effectiveness NTU 이 방법을 가지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노트를 그대로 이제 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이 약 39.7 미터 자승 이만큼이 있어야 열을 교환할 수 있구나.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커멘트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런 거 하는데 주어진 거 4개가 다 있으니까 뭐로 계산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A LMTD 방법을 사용하는데 크로스 플로우니까 여기는 F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F를 계산하기 위해서 P 값이 있고 R 값이 있고, 이래서 그림에 가서 2개의 플루이드가 언믹스냐 아니면 하나는, 이걸 가서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87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델타 T는 우리가 이미 주어져서 4개를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39.1이 나온다. 얘는 39.7이 나온다. 이건 뭐 손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가 나오면 거의 퍼펙트한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2개를 다 풀었냐? 커멘트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교환기 계산을 합니다. 열교환기 계산을 하고 나서 면적이 나왔어요. 뭐 LMTD로 하든 아니면 effectiveness로 하든 열교환기 면적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맞는 면적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LMTD로 풀었으면 effectiveness로 풀었어도 똑같은 면적이 나와야 되고, effectiveness로 풀었으면 LMTD로 했을 때도 똑같은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서 만들어 놓은 이 솔루션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effectiveness로 했으면 LMTD로 똑같이 풀어서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열교환기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뭐 여러 가지라 사실은 2가지밖에 없는데 LMTD하고 Effectiveness NTU 방법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첫 번째, LMTD하고 Effectiveness NTU 방법은 2개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 패러럴 플로우의 경우에 LMTD 유도하는 거 이렇게 해서
했고, 이펙티브니스 NTU 할 때도 거기 패러럴 플로우 했던 걸 가져다 그대로 썼어요. 이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된다. 그러니까 열교환기 계산 공식을 해서 뭘 계산했다. 이펙티브니스 NTU로 계산을 했다. LMTD로 계산했다. 면적이 나왔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반드시 1이 나와야 그래야 계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LMTD 방법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 자, 내가 이제 무슨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인렛하고 아웃렛, 여기 인렛하고 아웃렛이 주어져 지금 못 바꾸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열교환기 자체를 여러분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교환기를 어떠한 사이즈로 정해야 되겠다. 이미 이거 온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쉘 튜브로 할 거냐, 아니면 크로스플로우로 할 거냐, 카운터 커렌트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LMTD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거를 디벨롭 하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세상에 나가면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 뭐 한라공조에 갔어요.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인가로 변했어요. 자, 이런 데 갔더니 여기 이베포레이터가 여기 컨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이미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다 이 열교환기 타입이나 사이즈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될 때 여기 인렛이고 여기 아웃렛이, 여기 인렛 들어가는 게 있고 뜨거운 쪽 차가운 쪽에 인렛 아웃렛을 알게 될 때 여기 이 다른 쪽에 이 나가는 이런 온도를 우리가 꼭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펙티브니스 NTU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렛을 알아요. 뜨거운 쪽에 인렛, 차가운 쪽에 인렛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열교환기 크기를 조금 바꾼다든지, 타입은 못 바꾸는 거예요. 열교환기 크기를 좀 바꾼다든지, 풍량을 좀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아웃렛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 열교환기 퍼포먼스 캘큘레이션. 열교환기의 성능을 계산하는 이와 같은 그 문제를 풀 때는 이펙티브니스 NTU를 푸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열교환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때는 이베포레이터 뭐 이거 사용할 때는 어떤 열교환기 사용하고, 컨덴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뭐 팬 코일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미 열교환기 이 타입이나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이즈를 변화시킨다든지, 풍량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렇죠. 인렛의 온도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웃렛이 어떻게 되면서 히트 익스체인지의 퍼포먼스가, 예를 들어 풍량을 10%를 늘렸다. 이렇게 됐을 때 열교환 성능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 열교환기 크기를 10%를 늘렸을 때 전달된 열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할 때 그때는 열교환기 성능 계산을 하는 거다. 이럴 때는 이펙티브니스 NTU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펙티브니스 NTU를 하든 아니면 LMTD를 하든 끝난 다음에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계산한 게 맞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검증하는 이와 같은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요렇게 해서 내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열교환기 설명을 했어요. LMTD라고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패러럴 플로우에 대해서 LMTD 계산하는 걸 공부를 했고, 이걸 해서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들어갈 때 온도차, 나갈 때 여기 온도차, 이걸 가지고 델타 T1, 델타 T2 이렇게 해서 델타 T2 빼기 델타 T1 나누기 로그 델타 T2 빼기 델타 T1 하니까 2, 1, 2, 1 아니면 1, 2, 1, 2 이렇게 해서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계산한다. 이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뭐냐? 뜨거운 쪽이 이렇게 온도가 변하고 차가운 쪽이 이렇게 온도가 변할 때 이 온도가 이렇게 곡선으로 변해요. 이 곡선으로 변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양쪽의 평균 온도차를 나타내주는 이놈이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다. 이걸 카운터 커렌트에도 적용을 하면 여기 인렛 아웃렛 온도가 똑같으면 패러럴 플로우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때 카운터 커렌트 플로우의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는 패러럴 플로우보다 항상 크게 된다. 크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라. 자, 그럼 나머지 크로스 플로우가 있고 쉘 튜브 플로우가 있어요. 쉘 튜브 열교환기가 있어요. 이놈은 여기 카운터가 있고 여기 패러럴이 있으면 이 사이에 놓이는 거예요.
사이에 놓여요. 그래서 이놈을 계산할 때는 카운터 커런트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R값하고 P값하고 이걸 사용을 해서 열교환기 코렉션 팩터를 곱해줘 갖고 열교환기 성능을 계산을 하는 거다. 이거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ffectiveness NTU로 가서는 maximum possible 열 전달 레이시 얼마냐. 이렇게 할 때 뜨거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 차가운 쪽이 온도 변화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든 저거든 조합을 하면 C 미니멈에 THI 빼기 TCI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걸 가지고 maximum possible heat transfer rate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ffectiveness를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effectiveness가 number of transfer unit하고 그 다음에 CR, C minimum 나누기 C maximum의 B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parallel flow에 대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effectiveness가 NTU하고 CR의 펑션으로 나오고 또 NTU로 넣으면 NTU가 effectiveness하고 CR의 펑션으로 나온다. 이게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에도 있고 쉘 앤 튜브 열교환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heat exchanger performance calculation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열교환기의 종류, 그 다음에 열교환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핀을 다는 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포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응축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면을 가공하는 거, 뭐 핀을 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럼 아주 좋은 이 열전달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4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11-5도 이제 예제가 있고 11- 아마 6까지 이렇게 이제 아마 예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거 뭐 컴팩트 열교환기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면 이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몇 차례 가서 잘 이렇게 숙지하고 이해를 하면 그럼 열교환기 여러분이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